저번에 다뤘던 중대장 사건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이제 중대장이 뭐 휴가도 가고 일정 배려해주고 해서 3주가 지나서야 이제 입건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단 이틀만 입건이 됐다는 점이 아주 놀라운 점이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피의자는 그 행동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지 그 재판 판결 전에 수사기관이나 누군가 판단하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장안의 화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저희가 오늘은 동탄 화성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이제 언론사에서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뉴스가 되고 있냐고 하니, 일단은 24년 6월 23일 갓 군대를 제대한 청년이 헬스장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이제 집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디 헬스장 이용했죠? 그러면서 어떤 여성이 자신이 이제 칸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훔쳐봤다 라고 신고를 했고, 그 시간에 CCTV를 보니까 이제 나온 사람이 너더라 라고 해서 너를 지금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해서 왔다 라고 하고 신분증이랑 이제 전화번호 사진을 이제 가져갑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게 자기가 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이제 반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다행히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카메라로 이제 녹음 기능을 켜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학생이라고 하니까 반말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뭔가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이분을 사실상 범죄자로 좀 몰아가는 듯한 좀 인상을 좀 풍기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고된 지 이틀 만에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다 라고 말 들어서 지금 아주 불안한 마음에 이제 이걸 인터넷에 글 올려서 이게 좀 화제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참 여러모로 참 다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또 저번에 다뤘던 중대장 사건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이제 중대장이 뭐 휴가도 가고 일정 배려해주고 해서 3주가 지나서야 이제 입건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단 이틀만 입건이 됐다는 점이 아주 놀라운 점이고, 또 분명히 처음에 말했을 때는 이제 그 여성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누군가 나를 엿봤다라고 신고가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강제추행으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찰분의 녹음을 저도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녹음한 걸 저도 들었는데, 경찰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신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늘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학생이면은 슬슬 말을 놓고 그러다가 점점 꾸짖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어? 그래도 혼은 나야지. 그래도 미안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이 말 그럼 죄송해. 그러면 이제 조서에 이제 죄송합니다가 쓰는 거죠. 이런 식의 수사 패턴이 있었던 것은 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수사로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게 정말로 죄를 지은 다른 증거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증거도 없이 오직 뭐 피해자나 아니면 여성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몰아가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경향성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찰분을 뭐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반말하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비판받아야겠죠. 근데 이런 수사 관행 자체를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특히 성범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27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1심 판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예요. 수사기관은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피해자로 본다거나 이 사람을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엄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만연하고 있는 거가 성범죄 관련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서서 그냥 유죄로 보고 시작을 하는 거고, 너가 한번 잘 방어해봐. 그럼 내가 좀 한 번씩 봐줄게. 이런 추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대법원 판례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은 다른 증거가 없어도 모두 다 이걸 유죄로 인정하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좀 있어서, 특히 곰탕찜 사건이죠.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게다가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이제 판례 표현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요.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게,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피의자는 그 행동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성범죄에서 여성이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본 측면에서는 반대로 남성은 당연히 그러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예를 들어 뭐 성추행을 한다거나 성범죄를 한 거는 당연히 그러할 이유가 있고, 피해자인 여성이 이거를 무고할 이유는 없지 않나 라고 해서 피해자의 말에 한 단계 더 무게를 주는, 신빙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제3자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유죄 추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좀 판례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의 태도를 경찰은 충실하게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뭐 처음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니가 이제 그 여성분을 만나서 녹취하는 거에 따르면 아주 횡설수설 하시는,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돼 보이긴 하는데 본인도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여성의 처음에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여성분이 말했으니까 무고할 이유가 없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남성분을 가해자로 몰아가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경찰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예의 없음 이걸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기류가 한 4, 5년 전부터 아주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성범죄 관련해서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게다가 눈물까지 더해지면 뭐 더할 나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무고할 이유가 없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유죄로 간다. 이런 큰 수사기관의 기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지, 이 경찰 한 명이 잘못했네 라고 하면 그냥 경찰 한 분 심할서 쓰거나 좀 징계받고 그렇게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좀 조심스럽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피해자라는 단어도 저희가 성급히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꺼냈다가 이제 그 정치적인 사건화가 돼서 이제 문매를 받고 지금 다시 다 피해자라는 말 쓰는데,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여성분을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직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누가 쳐다봤다고 하면 피해는 맞겠죠. 하지만 지금 이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가해자라고 자동으로 지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한번 좀 사회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여성분이 고소장을 넣어요. 고소장을 넣는 순간 이 사람은 바로 피해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단정하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사받을 때도 피해자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조사받는 뭐 남성이나 아니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대통령한테 내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갑자기 고소장을 넣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고소장 넣은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대통령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그걸 판단한다고 하면, 그 신빙성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지 그 재판 판결 전에 수사기관이나 누군가 판단하는 건가, 이제 이런 거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좀 특히나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성범죄 피의자로 우리 남성분이 잡혀가지고 아주 고초를 겪고 있어요. 경찰에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또 조사 때도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유도신문이나 뭐 이렇게 강압적인 이야기가 돼서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화성 동탄경찰서가, 저는 뭐 이 때문이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데 성범죄 수사 전국 1등이에요. 그래서 전국 1등 사건 경찰서에서 마침 이런 일이, 억울한 일이 터졌다? 이게 과연 우연한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피해자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진짜 울분을 토한 일이 많아요. 너무 억울하게 변호사 비용을 많이 내고 사건 초기에 진행을 했다가, 그렇다가 재판 가서 뭐 직장도 잃고 이러자니 쉽사리 포기하고 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분이 지금 군대 전역한 학생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었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 몰려서 수사 개시 입건 지금 됐잖아요. 경찰서에서 자기 직장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이게 소문이 나고 직위 해제가 되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범죄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는 지금 수사 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가해자로 가서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 입장에서도 아예 뭐 억울하시면은 재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라고 해서 재판으로 많이 보내요. 기소율이 성범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겨우겨우 무죄를 받더라도 1심에서 무죄 받아도 2심 가고 3심 가고 이러면서 변호사 비용은 3천 4천 이렇게 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는데, 이 경찰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성범죄 관련해서 유죄 추정을 하고 남성을 어떻게든 범죄자를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몰아가려는 이 수사 관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암흑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 절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꼭 녹음하시고 조사나 이런 거 가기 전에 변호인의 꼭 도움을 받으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소주 한 잔 값으로 이분을 변호해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맥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